고양이 식당입니다. 하이. AI 얘기 좀 그만하려 그랬는데 또 재밌는 주제가 떠가지고 빨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로드를 쓰거든요. 요새 코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AI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 범용적으로는 엔트로픽이 많이 치고 나갔다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저께죠. 어제 금요일에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너네들이 이번에 출시한 모델 미국인들 이외에는 못 쓰게 해라. 딱 이거였어요.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에다가 수출 규제를 먹인 건데요. 보통은 뭐 이 나라엔 못 판다, 이 회사엔 팔지 마라 이런 건데 이번에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엔트로픽에서 나온 미소스나 페이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러니까 심지어 엔트로픽 안에 있는 외국인 직원조차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니터 밖에 있는 사람을 걸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엔트로픽이 미소스랑 페이블을 다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다 오프스 4.8로 돌아가게 합니다. 오프스 4.8은 다 돌아가요. 잘 멀쩡하게 돌아갑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왜 난리냐? 미소스랑 페이블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미소스는 아직 공개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엔트로픽에 설레발을 엄청 썼습니다. 이제 4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미소스 프리뷰라는 모델로 실험을 진행했더니 50개 파트너사가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1만 개를 넘게 찾아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보안으로 유명한 운영체제에서 27년 동안 묵은 버그까지도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내지 못하는 버그를 너무 완벽하게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좋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게 공격자에게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위험한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대규모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트로픽이 이 미소스 신화라고 이름을 지은 이 모델을 안전 가드레일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대중한테 공개한 게 페이블 5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레일에는 바이오나 사이버 보안이나 이쪽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오포스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 질문 자체를 내부에서 조작을 해서 좀 멍청한 질문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의 가드레일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도 돈 주고 쓰는 건데 막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엔트로픽이 너무 과한 거 같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질문이 되면 오프스로 내리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강력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간략한 프롬프트만으로도 페이블 안에서 루핑을 돌리면 호그와트 그래픽 같은 것이 만들어지거나 간단한 게임 같은 것이 예전 막 오프스 모델에서는 혼자서 막 기를 쓰고 그래도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됐던 것이 그냥 알아서 페이블 안에서 몇 시간 돌리면 게임 하나가 딱 나오는 이 정도로 강력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안트로픽에 대해서 안트로픽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랑 가드레일까지 다 만들었는데 왜 팔지 못하게 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말한 건 이거였어요. 너네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탈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정해 놓은 가드레일을 우회할 수 있는 기법이 나왔다. 이런 건데 엔트로픽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 억울해합니다. 이거는 좁은 사례일 뿐이고 공격 실험을 해봤을 때 전면적인 탈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 정도 탈옥 수준이라면 GPT 5.5 같은 공개 모델로도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그리고 이 엔트로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이 기준을 업계 전체에 적용을 하면 어떤 회사도 이제 새로운 프론티어 모델을 내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픽이 지금 억울해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이 뒷배경이 있는 게 2월 달에 엔트로픽이 이미 미국이랑 한번 붙었습니다. 자기네 AI를 자율살상 무기랑 미국인 대량 감시에 쓰는 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이 엔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그 윤리적 위치가 뭐냐 하면 조금은 그래도 윤리적인 AI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랑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랑도 정치적으로 좀 대립하는 그림인데 엔트로픽 CEO는 이번에 바티칸에서 관련된 이제 교황 회칙을 발표할 때 바로 그 옆에 있어서 AI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또 자신들의 AI에 대한 질문을 성직자들이 하고 뭐 그런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엔트로픽이 이런 윤리적 AI나 우리의 AI가 오히려 너무 뛰어나서 무섭다라는 걸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쪽에 이제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엔트로픽이 굉장히 강력한 모델을 내놨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미국인 아니면 쓰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미국인 아니면 못 쓰게 하는 데에서 그치느냐? 아마도 이 사건의 여파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미국인 정부가 아닌 다른 비미국 국가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AI는 미국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당장에 한국 사용자부터 이제 페이블이 미쳤다는 게 스레드상에서 막 올라왔거든요. 개발자들이나 그런 막 테크 리포트나 이런데 페이블로 한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올라와요. 이게 가드레일이 많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블 대박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페이블 미쳤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되니까 야씨 이제 와서 오프스로 돌아가라고 이젠 페이블 아니면 만족 못하는 몸이 돼버렸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라서 도구를 빼앗겨 버린 거니까요. 그냥 결국에는 AI라는 게 그냥 돈 내면 제일 좋은 모델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두려움이 딱 드는 거죠. 돈을 내도 제일 좋은 걸 우리가 못 쓸 수도 있겠네?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개인의 두려움은 개인의 두려움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소버린 AI 주권이죠. 각자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그 AI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논의에 있어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쓸 AI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게 실제로 국가들이 이번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또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묘한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국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지키려고 할수록 미국의 AI 발전이 동시에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AI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라고 정확히 회사들에서 발표하지는 않지만 최신 모델을 하나 훈련하는 데는 거의 뭐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 업계에 돈이 돌아가는 규모는 웬만한 국가 예산과 통용되는 금액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가는 산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문학적 비용을 미국 내에서의 내수 시장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미국이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그 돈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쏟아지게 해야 됩니다. 글로벌 모델로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니까 그 개발비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순환이 깨지게 된다면 가장 좋은 모델은 미국밖에 쓸 수 없어 라는 그 제한이 딱 걸리게 된다면 그럼 그런 강력한 발전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돌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모를 일은 없죠. 그럼 반대로 봤을 때 클로드의 이번 페이블과 미소스를 막은 거에 있어서 이걸 감안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건데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거는 좀 약간 대의적인 의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야 될 정도로 페이블과 미소스의 성능이 너무 강력하다. 두 번째로는 솔직히 전 두 번째일 것 같긴 한데 엔트로픽에 대한 본보기. 트럼프 정부라면 저는 후자가 좀 더 가까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원래 기술 발전이라는 게 물론 선진국이 뭔가 어떤 분야를 치고 나가고 산업을 주도하지만 산업별로 따로 노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앞서 나간다고 해도 전 영역, 모든 영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만 봤을 때도 반도체 영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보다 대만이나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앞서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반도체를 찍어내는 장비를 만드는 ASML이라는 회사는 또 네덜란드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제조업도 있을 것이고 조선업도 있을 것이고 모든 국가에서 각자만의 해자가 있어요. 남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해자. 독일은 뭐 정밀기계랑 자동차 이런 거에 자기만의 해자가 있고 일본은 뭐 소재나 부품, 한국은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뭐 프랑스는 항공과 패션, 명품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각자의 해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가 있더라도 모든 산업을 최고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AI는 조금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AI는 결국에는 한 산업에만 국한되는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스팀팩 같은, 부스터팩 같은 거죠. 어떤 영역이든 그 AI를 절묘하게 적용하면 그 산업의 생산성 자체를 좌우할 수가 있게 돼요.
자동차를 만들든 뭐 신약 개발을 하든 뭐 제조업을 하든 어디에든 적용이 돼서 그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게 AI예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미국이 어떠한 산업의 혜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만의 혜자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었는데 AI가 발전하고 그 AI의 최신식 모델이 미국 안에 국한될수록 이제 다른 나라가 최고의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쫓아가기 힘든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이 각자 주권을 가진 AI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최고의 AI를 가진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 세계의 패권을 가져가는 최고의 AI를 만들려면 그 AI 모델을 글로벌로 풀어야 돈이 돈다. 근데 글로벌로 풀면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증류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일 좋은 AI 모델을 만들면 지금 중국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그 모델의 장점들을 증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뽑아내서 자기네 AI로 이식해서 훨씬 싼 값에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기술적 혜자를 쉽게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AI의 기술 발전이 또 더 빠르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딜레마와 딜레마의 연속인 거죠.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것은 AI가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것은 그냥 강력한 전망이지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AI 모델이 나왔고 미국은 그 모델을 미국 밖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글로벌 AI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혹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얀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